지금부터는 한 20분 정도 대한민국에서 우리나라에서 크립토 디지털 자산 이 코인을 발행하고 앞으로 상장하고 또 거래소에 상장하고 상폐하고 요거와 관련된 부분에 중점을 둬가지고 저희 세 분 전문가 여러분들 의견을 듣고 싶은데요. 그럼 이제 순서상 민 박사님께 먼저 질문을 해볼게요. 비자법에서도 코인 발행, 상장, 상폐 이게 다 이제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코인을 발행하려고 마음먹고 있어요.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 중에 그게 제일 궁금할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 블록 미디어에도 문의 전화도 많이 오고 앞으로 법이 만들어지면 이제 이른바 뭐 김치코인 코인 같은 거 발행하고 ICO도 하고 IEO도 할 수 있는 거냐 이거거든요.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에는 행정 규제로서 ICO 금지해놨는데 명문으로서 이제 발행할 수 있다는 형태로 해놨습니다. 하지만 이제 한국에서 발행을 하려는 경우에는 발행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해놨고요. 발행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한 이유는 뭐냐면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에 디지털 자산과 관련해서 많은 부정적인 인식이 있었고 사기가 아니냐라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디지털 자산 산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디지털 자산 발행 단계부터 그 디지털 자산에 대해서 최소한의 신뢰성을 부여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은 발행신고서 제도를 통해서 발행신고서에 기재되는 그런 내용을 공시하도록 하고 발행신고서를 통해서 최소한의 신뢰성은 좀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도록 해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행하시고 싶으시면 발행하셔도 됩니다. 오케이. 발행신고서 제출하시고. 자, 그러면 이제 김 변호사님께 질문을 해볼게요. 이제 할 수 있대요. ICO도 할 수 있고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뭔가 서류를 내야 된대요. 혁신법에서는 그 서류를 누구한테 내도록 규정이 되어 있나요? 네. 이 부분은 설명을 조금 네. 드려도 괜찮으실까요? 이제 발행 규제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는 공시 규제이고, 그리고 공시의 서류를 누가 심사할 것인지 대단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이제 기본 법안은 이것을 전통적인 우리 금융규제 프레임대로 금융위가 받아서 신고심사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고, 저희는 법정협회가 수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금융위의 업무를 협회가 위탁받아 할 것인지 아니면 곧바로 협회가 할 것인지는 고민하고 있는데, 이제 여기에 따라서 나중에 과징금 부과라든지 이런 제재 부과의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제 제가 조금 그 법안을 만들면서 고민하였던 부분은 누가 어디까지 심사를 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증권신고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백서를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발행신고서는 결국은 백서를 얘기하는 것인데요. 이제 자본시장법의 경우에는 금융위가 이 증권신고서에 거짓의 기재가 있는지는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지금 아마 기본법안도 그렇게 되어 있으실 거고, 저희도 나중에 손해배상 쪽에는 그런 부분이 반영되어 있는데, 그런데 자본시장이랑 다르게 디지털 자산 시장에서 백서가 발간되는 단계를 보면 굉장히 초기 단계에 발간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본시장 에서는 어느 정도 사업의 실체가 존재하고 그러한 기업에 대한 분석이 가능한 상황에서 증권신고서가 이제 발행이 된다고 하면, 백서가 발간되는 것은 예를 들어 사업의 아이디어만 존재할 때에도, 사업의 실체가 존재하지 않을 때에도 백서는 발간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자금 조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 사업의 대단히 초기 단계에 해당하는 이 시점에 발간되는 백서에는 이제 심사를 할 만한 사업의 실체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금융당국이 이러한 심사를 수행한다고 하면 우리가 좀 한번 가정을 해볼 수가 있겠죠.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일단은 백서의 기재 내용에 대해서 거짓의 기재가 없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계획이 진정한 것인지를 확인될 때까지 여러 번 아마 자료 보완 요청을 하시게 되겠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발행자들은 굉장히 디테일한 계획을 제출을 할 텐데, 이 계획은 사실은 사업이 진행됨에 따라서 계속해서 변경되는 것이거든요. 백서는 항상 변경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작성한 것이 나중에 실행될 것이라고 담보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그것을 깊이 있게 심사하는 것이 어쩌면 자본시장과 달리 조금 맞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심사를 금융당국이 하게 됐을 때의 장점은 공시 위반의 경우에 이제 과징금 등을 곧바로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이고, 협회가 심사했을 때에는 조금 유연하고 탄력적인 심사가 가능하지만 제재 측면에서 좀 수단이 제한적이라는 그 한계가 있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저희는 금융위가 일단 그 권한을 가지되 이것을 협회가 위탁하는 방안으로 해서 나중에 이제 제재 단계에서도 조금 실효성 있는 제재를 부과할 수 있도록 이런 방안을 현재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김 변호사님 설명을 들어보면 현재는 이제 암호화폐 거래소 5군데, 원화마켓이 있는 5군데가 이제 이른바 닥사라고 하는 협회를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그런 비슷한 협회가 이제 생긴다고 생각할 수 있고, 거기에서 지금처럼 일단 심사를 해라.
그런데 금융위가 나중에 들여다보겠다 이런 거네요. 우선 법정협회를 설립하겠다는 것은 우리 양 법안에 모두 들어있는 것이고요. 그것은 비단 거래소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9개, 10개 라이센스를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업자들이 모두 참여가 의무화되는 그런 협회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이제 거기에서 심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구독자 여러분들한테 좀 설명을 드리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닥사라고 하는 곳은 회원사가 5군데예요. 원화 스테이블, 은행 계좌가 열려있는 5개 거래소가 모여서 만든 게 닥사인데 지금 얘기하고 있는 협회는 그거보다 범위가 더 넓은 겁니다.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 법들이 얘기하는 가상자산 사업자가 10가지인가가 있는데 그것들이 다 포함되는 협회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차 변호사님께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지금 김 변호사님 말씀을 들어보면 되게 설득력이 있어요. 왜냐하면 백서라고 하는 거는 완성된 게 아니고 일종의 설계도인데 그거를 금융계 공무원들이 어떻게 일일이 다 보냐. 그리고 설계도라고 하는 것이 고쳐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걸 잘 알고 있는 실물에 이런 걸 잘 알고 사업을 잘 하고 있는 협회라든지 이런 전문가들이 봐야 된다. 이런 건 설득력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디자법은 어쨌든 도장 찍는 주체가 금융위로 돼 있어요. 이거는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전혀 문제가 없고, 그 실물을 보면, 물론 변호사님 보신 그 시각도 당연히 타당한데, 실물을 보면, 실제로는 뭐 금투협이나 이런 협회를 봐도 어떤 것들을 이제 금융위가 정책이나 법안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감독원, 거래소, 예탁결제원, 이런 유관기관에 뿌려가지고서 각 과제를 합니다. 그렇고 나면 이제 협회도 이제 직접 받는 경우도 있지만 결국에는 협회는 금융감독원이랑 함께 협의를 하게 되고 협회가 또 공시를 하게 되면 사업자들은 그렇게 돼요. 사업자들은 협회 갔다가 협회는 다시 감독원한테 물어봐야 된다라고 감독원 또 갔다가 감독원은 또 이게 새로 이제 입법되는 법안의 공통적인 특징인데 금융감독원은 법령 해석 권한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 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우리가 금융위원회를 또 가야 됩니다. 이렇게 계속 거치다 보면 오히려 더 늦어질 수 있다. 차라리 어느 정도 권한과 자기가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러한 감독원이나 아니면 금융위원회가 직접 하는 것이 사실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어느 법이 반드시 우월하다기보다는 제도 운영을 어떻게 하냐, 운영이 묘이기도 한데 그동안 이제 우리 금융시장과 규제당국이 움직여온 그런 것들에 비추어 보면 우선 이렇게 되고 두 번째는 그 백서에 대해서 승인, 날인을 한 거에 대한 그 효력에 대한 의구심 제거에도 보다 더 용이할 수가 있습니다. 협회가 날인을 하게 되면 결국은 이제 만약에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전문가들의 경우에는 이 백서는 상당히 초기에 작성되는 거라서 증권신고서랑 좀 차이가 있다. 이러한 인식을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일반 투자자들 그런 인식이 없을 수가 있거든요. 그럼 결국은 협회비 받는 그 회원사들로부터 자금을 지원받고 그리고 협회가 내주는 대로 다 날인을 해서 시장이 이렇게 되게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조금 더 무게감 있는 기관에서 하는 것이 더 나은 면도 있어서 반드시 그렇게 볼 건 아니고 결국 사실 두 가지 방안이 다 나름의 이유와 논리적 타당성이 있지만 어떤 방식으로 운용이 되냐에 따라서 오히려 해가 될 수도 있고 득이 될 수도 있고 뭐 이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지금 이제 윤 박사님하고 차 변호사님이 같은 편이라고 치면은 제가 이제 김 변호사님이랑 같은 편이 된다고 하고 네. 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아니 금융위가 사실은 저는 이런 마음도 있어요. 우리 김 변호사님은 약간 지금 심정집을 저기 하는 거 있을 수도 있는데 금감원에 계셨으니까 아니 금융위나 금감원이 대한민국의 디지털 자산 시장이 지금 이렇게 커지는 동안에 솔직히 한 게 없어요. 뒷다리만 잡았지. 근데 이제 와서 법 만들고 ICO나 이런 걸 할 때 자기네들이 도장 찍어주겠다고 나서는 거는 조금 너무 후한무치한 것 같고 공무원들이 뭘 알아.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는데 그거는 협회한테 맡기는 게 맞지. 협회가 알아서 이걸 어떤 게 정말 중요한 그 코인이고 이런 것들을 훨씬 더 잘 알 수 있는데 그런 위치에서 협회가 이걸 하는 게 맞고 그 다음에 금융위는 나중에 이게 잘 되는지 사후적으로 보면 되지라고 이제 저는 김 변호사님하고 의견을 같이 해서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윤 박사님 반론 한번 해보세요. 사실 기본법을 만들 때도 상당히 많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이걸 협회한테 주는 게 오히려 좋지 않겠느냐는 논란도 있었고 하다가 보니까 근데 결국에 실무적으로 협회한테 줘도 결국 금융위가 통제를 할 거다라는 논란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못하게 할 수 없거든요. 아시면서 왜 그러십니까? 그럴 바에는 차라리 아부다비 모델처럼 금융감독기관이 이제 실제적으로 한번 형식 신화를 통해서
그다음에 발행을 허용하게 되면 오히려 우리나라에서 발행된 디지털 자산에 대해서는 좀 더 국제적 신뢰성을 좀 더 부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견제 장치로 둔 게 금융위에 대해서는 사실 많은 그 회의를 거치면서 할 때마다 많은 분들이 좀 불신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동안 한 게 뭐 있냐, 여지껏 말씀하셨던 대로. 그러다 보니까 금융위에 대한 견제 수단으로서 디지털 자산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올린 거죠. 대통령 직속으로 올리다 보니까 결국에서 그에 대한 어느 정도 구체적 정책 방향이나 그 부분을 결정해주면 그에 대한 실행은 결국에는 금융위원회만 하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저희 기본 법안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말씀하셨던 대로 상당히 많은 부분이 이제 미래에 대한 얘기가 나올 거다. 발행 신고서에서 기재되는 사항이. 그렇기 때문에 현재 자본시장법에도 마찬가지지만 예측정보라고 해서 예측정보로 하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거짓인지 아닌지 모르지 않습니까? 예측 정보. 예. 그래서 예측정보 등에 대한 부분도 상당수 허용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미래 사업 계획이라든지 미래 성장 가능성 그런 부분을 많은 분들이 이제 더 하시겠죠. 꿈과 희망에 찬 계획을 제출하시겠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가능하게끔 만들어 놓은 사항이 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조금 더 뜨거워지는데요. 일단 ICO, IEO 뭐 이거 다 한다고 쳐요. 자, 그런데 사실 디지털 자산 시장에 우리 투자자들이나 이걸 사업을 하고 싶어 하시는 웹3 뭐 사업가들이나 제일 궁금한 거는 코인의 상장과 상폐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건데, 이거거든요. ICO를 했어. 그래서 이제 코인이 터졌어. 근데 그렇게만 되면 무슨 소용이 있어? 이게 상장이 되고 거래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상장 권한 중요하죠. 그 다음에 코인이 잘 거래가 되다가 우리가 이미 너무 많이 경험을 했잖아요.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뭐 이런저런 이유로 코인을 상장을 해놨다가 슬쩍 상폐를 하기도 하고 코인들이 사고를 쳐가지고 상폐를 했는데 피해보는 거는 결국은 투자자들이야. 거래소도 그동안 수수료 받았으니까 거의 없어. 그 다음에 재단들도 일단 먹튀를 다 한 놈들은 희귀낙낙이야. 세금도 안 차. 요즘 보니까 무슨 이상한 짓을 저질렀는데도 다 무죄 판결 받대. 하여튼 별로 피해가는 게 없어. 그런데 이 법이 나오면 그런 일은 없어야 되지 않겠느냐. 상장과 상폐 권한. 지금 디자법은 누가 갖도록 돼 있습니까? 원칙적으로는 거래소에 갖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거래 지원과 상장과 관련해서는 거래소가 갖도록 해놨고요. 그나마 상폐 거래 지원 종료와 관련해서는 평가위원회, 거래지원 적격성 평가위원회가 하도록 해놨습니다. 그러면 상장할 때는 지금이랑 똑같아요?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판단을 해가지고 이 코인을 상장해도 좋겠다 하면 그냥 임의로 판단해서 올릴 수 있는 거예요? 임의가 아니라 엄격하게 이제 자체적인 기준, 그다음에 금융감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을 맞춰서 심사를 하겠죠. 심사를 해서 올릴 수도 있고요. 만약에 본인들이 심사 여력이 안 되거나, 사실 코인 거래소들은 심사 여력이 안 되거든요. 왜냐면 거래지원 심사할 때 상당한 많은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판단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은 약간 애매하다라는, 예를 들어 증권이냐 아니냐라는 애매한 부분이 있다. 그런 그런 경우에는 이제 거래지원 적격성 평가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제가 아주 가상으로 해볼게요. 네. 제가 JJ 코인을 만들었어요. 네. JJ 코인을 백서도 그럴듯하게 썼어요. 그래서 이걸 ICO도 했어요. 어떻게. 그래서 코인이 흩어졌어요. 이제 상장만 하면 돼요. 그러면 난 누굴 찾아가요? 그 얘기하신 대로 거래소를 찾아가야죠. 거래소를 일단 찾아가면 네.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똑같네? 예, 거래소가 상장 심사를 하다가 좀 힘든 부분이 있거나 그런 경우에는 거래소가 요청을 하는 겁니다. 발행인이 그 협회에다 요청하는 건 아니고, 거래소가 본인들이 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런 부분이 있을 때 거래지원 적격성 평가위원회에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구조 설계되어 있습니다. 사연 선생님, 상패는 어떻게 돼요? 상패 같은 경우에도 유사한데요. 우선 기본적으로는 거래소 의견도 중요하지만, 이제 협회에서도 가능하도록 이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이 이제 정한 네. 그 어떤 협회가 만들어질 거고, 지금 같은 닥사 아니고, 뭔가 네. 다른 협회가 만들어진 법정 그 협회 협회에서. 안에서 토론을 해가지고, 이거는 상장 폐지하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네,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보완 설명을 할 필요가 있는데요. 저희 법안에서는 거래 지원 종료와 관련해서는 모두 다 평가위원회에서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상패 사유, 그러니까 거래 지원 종료 사유가 좀 다양하게 좀 뒀는데, 뭐냐면 해킹 등과 같이 정말 이제 이 부분에 이용자 보호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심사하도록 해놨고요. 평가위원회가 직권으로 심사하도록 해놨고, 이제 만약에 거래소들에서 유동성이 정말 안 나옵니다. 거래가 안 나온 경우에는 사실 그걸 거래 지원하고 있는 것 자체가 경영상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별도로 또 독자적으로 해서 상패 심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럼 이제 이게 디자법의 생각이고, 예. 김 변호사님, 제가 똑같은 질문을 드릴게요. JJ 코인을 제가 만들었어요. 그래갖고 이제 ICO도 했어요. 이렇게 그 코인이 여기저기 이제 흩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거래소에 상장만 하면 돼요. 저는 어디를 찾아가야 돼요? 여기 기자님 저 아까 공시 관련해서 조금 저희가 추가 설명하고 싶은 부분이 있었는데 네네. 그걸 지금 같이 해도 괜찮으실까요? 그러시죠. 아, 네네. 아까 기본법 안에서 이제 왜 그 백서 심사를 이제 감독 당국이 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셨고, 이제 뭐, 하나의 의견은 아까 차 변호사님께서 백서 승인할 때 의구심 제거에 도움이 된다. 그런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협회가 하더라도 결국은 금융당국이 개입할 것이다. 또 하나는 아부다비 모델을 참고하였다. 이제 이런 말씀해 주셨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저희의 생각을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건 짧게. 네. 그건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백서의 효력 발생 관련 규정에는 양 법안이 모두 신고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해서 정부에서 이러한 디지털 자산의 가치를 보증하거나 승인하는 효력을 가지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밝히고 있고요. 또 하나는 협회가 하더라도 금융당국이 개입할 것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사실은 법에서 직접 협회를 규정하는 것이죠. 금감원장의 검사 권한도 원래는 금융위가 위탁하는 것이지만 법에 규정하는 이유는 그것으로 독립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부다비 모델은 이제 해외 상대로 영업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고 내국인들을 위한 조항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독당국의 기준 자체가 매우 느슨하다. 이제 이런 점을 저희가 고려한 것이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상장과 상패에 대해서 네네네.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개별 거래소가 각기 다른 특색을 유지하면서 시장의 활력을 가지고 있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그러면 상장 권한을 어떤 공적인 기구, 단일한 기구가 행사하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모든 거래소가 이제 협회가 허용한 코인만을 거래하게 되죠. 그러면 사실상으로는 거래할 수 있는 코인의 종류가 모든 거래소마다 동일해질 겁니다. 협회가 승인한 그 화이트리스트에 해당하는 코인만을 거래할 수 있게 되고, 그러면 1차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거는 그러면 다들 큰 거래소 이용하시겠죠. 상품의 차이가 없잖아요. 그래서 먼저 하나 1차적으로는 대형 거래소 시장 쏠림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러면 거래소들은 자기 시장으로 유인하기 위해서 차별화 전략이 필요한데 그것은 통상 수수료 인하 같은 출혈 경쟁 아니면 에어드랍 이벤트를 이용한 봇거래 서비스 이런 식의 좀 시장을 혼탁하게 하는 마케팅 경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이 저희가 우려되는 부분이고요. 세 번째로는 공적기구로서는 이제 자기가 심사를 해서 내놓은 토큰이 상장 폐지되는 것이 굉장히 큰 리스크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피하기 위해서 굉장히 보수적인 심사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규 프로젝트, 지금 시장에서 제일 핫하고 관심이 많은 거는 새로 론칭하는 이 신규 프로젝트인데 그게 아니라 아주 오랫동안 해외 시장에서 거래되어서 감독당국이나 공적기구가 판단할 때 안전하다고 보이는 그 코인만을 뒤늦게 거래 지원 허용하는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게 되면 시장은 활기를 잃고 이용자들은 이제 그 사이에 뭐 바이낸스 같은 해외 시장을 찾아가겠죠. 그러면 결국은 이용자들이 보호되지 못하는 결과가 된다라는 것이 저희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상장 폐지 권한 관련해서도 이런 이원화가 좀 부자연스러울 수 있는데 왜냐하면 상장과 상장 폐지는 동전의 양면이에요. 상장 기준에 어긋나면 상장 폐지가 되는 거기 때문에 만약 거래소별로 최소한의 기준을 맞추고 상장에 대한 그 기준을 각기 다르게 가지고 있다고 하면 상장 폐지도 각각의 거래소가 수행하는 것이 맞고 다만 금감원이 현장 검사를 통해서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이제 제도를 설계하게 되었습니다. 예. 김 변호사님의 저 의견이 나름대로 이제 설득력은 있는데, 차 변호사님, 지금 이제 반론을 해주시는데 어떤 부분이냐면, 지금 실시간 채팅창에 구독자 여러분들 중에 거래소한테 그런 권한 주면 안 된다. 상장이나 상패 권한 주면 안 된다. 제가 볼 때는 이분도, 당하셨던 것 같아요. 왜냐면, 현명하신 분입니다. 기자 생활을 하면서 너무 그런 뉴스가 많았기 때문에 거래소가 알아서 해야 한다, 거래소라면 닥터에서 알아서 한다, 기준 만든다라고 했는데, 그 좋아요. 기자 입장에서는. 사건, 사고가 터지면 기사거리는 되니까. 변호사도 좋습니다. 시장 결정이 안 돼. 거래소한테 맡겨놔서는. 그런 의견인 것 같아요. 한번 반론을 제기해보죠. 이거 거래소한테만 맡기면 안 된다. 우선은 아까 그 글을 써주신 분은 자문위원을 이렇게 모실 정도의 해안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물론 변호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제 거래소가 하면 좋겠죠. 근데 실제 이제 상장 과정 자체가 아직은 이제 이 규제라는 건 결국 시장 성숙도에 맞춰서 가야 되는데 상장 과정 자체가 아직은 조금 미성숙된 면이 있기 때문에 현재는 좀 이르다. 라는 생각이 좀 저는 있습니다. 먼저 이제 아까 뭐 공시 맨 처음에 이제 발행할 때 이제 그
공시서류를 받는 것도 약간 저는 그 생각이 있어요. 그 협회가 이것을 받게 되면 협회는 이게 뭐 괜찮다고 했는데 나중에 이제 여기에 대해서 정작 이제 정부에서 수사기관이나 아니면 금융정책당국에서는 그것을 모조리 부인하고 만약에 제재라든지 어떤 뭐 고발 통보 조치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그렇게 되면 이제 발행자들 같은 경우에는 되게 당황스러울 수 있거든요. 두 기관이 서로 다른 시그널이 나오면 독립성이 있다라고 하면 결국 두 기관이 각자 자신의 뜻대로 그냥 행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떤 시그널에 맞춰야 되느냐 이런 혼란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렇다고 해서 만약에 그럼 두 기관이 긴밀히 협의를 하면 된다라는 반론이 또 나올 수도 있지만 결국 협의를 하게 되면 협회, 감독원, 금융위, 협회, 감독원, 금융위 계속 이거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 심사하는데 뭐 1년 가거나 아니면 지금 과거에 감독원이 뭐 진입규제 심사할 때처럼 접수는 받았으나 이거는 정식 접수가 아닙니다. 임시 접수입니다. 라고 하고서 협의하면서 온라인 투자연계금융업자로 1년 반 동안 협의만 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발행하기 전에 그 스타트업이 폐업을 하게 되겠죠. 그런 게 있고 협회 또한 스스로 보수화될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장이나 상장 폐지 같은 경우에도 동전이 양면이라고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제 상장될 때는 아직은 좀 더 프라이빗한 영역에서 퍼블릭한 영역으로 나가는 단계고 퍼블릭한 영역에 있는 아이에게 이제 너는 여기에 있을 자격이 없어 내리는 거는 시장 파급력이 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현실의 규제를 고려해서 현실의 상황을 고려해서 이제 그런 점들을 고려한 입법을 이제 디자법은 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 실제로 거래소에 상장할 때 사실 뭐 어느 정도 이제 시장에 계신 분들 다 알고 있잖아요. 어떠한 해외 거래소에 이렇게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위에 틀인 어디 올라가고 그리고 또 그 위에 틀인 어디 가고 그 다음에 또 국내 거래소 가거나 뭐 바이낸스 가고 요 트리가 다다닥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각 그 거래소에서 요구하는 그 내용들도 정해져 있고 그리고 그 과정 중에서 사실은 그 브로커들이 시세도 정해져 있죠. 5천만 원에서 1억 정도. 그래서 그 피를 받고서 이렇게 상장 심사 같은 거 도와주고 그것도 맨날 경찰서 왔다 갔다 하니까 변호사들은 너무 좋죠. 그렇게 되면. 하지만 좋아요? 기자도 좋죠. 수사기관도 좋죠. 왜냐면 보도자료 한번 딱 내면 특진하거든. 다 좋지. 하지만 이용자들을 위해서 과연 우리들만 좋은 것이 타당하냐에 대해서는 조금 더 그래서 협회가 관여를 좀 해주는 게 좋다. 그리고 요거까지만 하겠습니다. 작은 거래소들 또는 오히려 거래소가 이거를 혼자 더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면 그 거래소 입장에서 사실은 좀 보수적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맨 처음에는 이게 법이 어떻게 해석될지도 모르고 금융당국이 어떻게 해석할지도 모르고 나중에 이제 어떻게 보면 협회가 사실상 금융당국과 의견이 계속 엇갈리다 보면 협회에 대한 신뢰도가 대단히 땅에 떨어질 거거든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그 보수화될 수도 있다. 그래서 그리고 거래소 입장에서도 협회한테 자기가 한 번 더 맡기게 되면 보수적으로 자기가 심사하기보다는 이것 좀 하고 싶은데 내가 좀 불안해. 협회를 통해서 그 보강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생각합니다. 정리해보면 디자법하고 혁신법의 근본적인 차이는 어쨌든 상장과 상폐와 관련해서 디자법은 또 공적 조직, 협회라고 하는 데가 그립을 좀 잡아요. 반면 혁신법은 그래도 시장 상황을 잘 알고 웹3의 기술 발전 이런 걸 잘 알고 있는 거래소가 지금처럼 주도권을 가지고 가는 것이 맞다. 이렇게 이제 대립하고 있는 것 같고, 여기에서 이제 어떤 타협점을 찾아야 되는 그런 과제가 있는 거죠.